안녕하세요. 저는 117회 정보관리기술사 조숙향이라고 합니다. 평균복지관에서 이렇게 특강을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빅데이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빅데이터라는 얘기는 한 2012년, 2013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해왔어요. 그게 어떻게 발전을 하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쓰고 어떻게 배워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빅데이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빅이라고 하니까 되게 큰 데이터요. 아니면 뭐 우리가 요즘 한참 즐겨서 보는 뭐 유튜브 아니면은 뭐 넷플릭스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동영상 사이트들 이런 거 다 빅데이터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빅데이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그 관계 중심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할 수 없는, 분석할 수 없는 굉장히 큰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한 2012년, 3년 정도부터 인터넷이 활성화가 되고 폭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2013년, 4년, 5년 이 정도에. 그래서 그때부터 빅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건 도대체 뭐지?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져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뽑아낼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빅데이터를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하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활용하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한 게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하나 넣었는데 빅데이터 마켓에 예상되는 그 분류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맨 밑에 파란색은 프로페셔널 서비스라고 빅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서비스해 주는 것들, 이게 굉장히 큰 규모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언제죠? 2020년 한 중간 정도에 와 있죠. 중간 정도의 2020년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조금 보시면 맨 아래 파란색 전문적인 서비스, 그 위에 앱이나 분석, 까만색, 그 위에 쬐까만 회색, 그 부분은 스토리지죠. 저장하는 거예요. 빨간색은 연산하는 거예요. 왜 연산을 해야 돼? 우린 데이터를 분석할 거거든요. 그런 시장들이 앞으로 이렇게 커갈 거다라고 해서 SQL이라고 하면 기존의 데이터를, 관계형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들, 그 NoSQL DB라고 해서 비정형의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분석하는 것들이 이렇게 커져가고 있다는 얘기를 21년에서 2020년이 될 때까지 6배 정도의 굉장히 큰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더 성장을 해 나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빅데이터들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얘기한 일반적으로 저장하고 분석할 수 없는 이런 데이터들 말고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 때 3V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크기, 속도,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 데이터들이 진실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데이터들은 믿을 수 있는 데이터야. 이런 얘기예요. 가짜의 데이터를 필터링을 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데이터들이 점점 더 진실된 진짜의 데이터들만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과 시각화는 뭐냐면 모든 자료들을 시각화해서 우리가 보기 편하게 여러 가지 차트나 그림이나 도형을 통해서 시각화를 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하려고 할까요? 여기에서 어떤 가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들을 주로 밸류라고 하고 이거를 인사이트를 찾는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인사이트를 찾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도구나 기술들을 이용해서 인사이트를 찾아가는 노력을 어디에서? 빅데이터에서 하고 있어요. 열심히. 그쵸?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조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의 목적, 제가 아까 빅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찾겠다고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와 사람과 기술이 융합을 해서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에서 과거의 원인을 발견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빅데이터 얘기를 할 때 많이 하는 게 기저귀 옆에 무엇을 두었을 때 그 물건이 잘 팔릴까. 그 말에 부부가 있고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한 6개월 됐어요. 그럼 엄마는 아기를 보느라고 밖에 못 나가요. 근데 아빠가 어느 날 주말 저녁에 마트에 막 갔어요. 기저귀를 사러 갔어요. 저기 기저귀가 있고 그 옆에 내가 좋아하는 맥주가 있어. 그러면 기저귀를 이렇게 카트에 담고 옆에 있는 맥주를 담을까요, 안 담을까요? 담아야죠. 담아서 집에 같이 가져와서 애기 기저귀 쓰고 부부가 이제 그 맥주를 마시면서 주말을 행복하게 보냈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과거에 기저귀 옆에 맥주들을 두니까 이 맥주의 판매율이 한 30% 늘었어. 이런 것들을 기존에 우리가 과거에 판매했던 그 매장의 어느 위치에 어떤 물건을 놨을 때 얘네들이 가장 많은 판매 실적을 올리는지를 과거의 원인을 발견을 하고 현재 상황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식빵 옆에 우유를 둬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잘 팔릴 거야 라는 것들을 빅데이터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현상도 이해하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발견하고 앞으로 어떻게 예측하는 이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우선 앞에 얘기했던 다양하고 크고 그 다음에 빠른 속도의 데이터들을 빅데이터의 레이크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해서 얘를 가지고 용도에 따라서 빅데이터 마트를 만들어요. 3V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시 마트로 올려서 마트를 만들어서 빅데이터 마트라고 하거든요. 용도별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트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서비스나 마케팅이나 유형관리 어떤 용도로 쓸 건지 먼저 정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자료를 분석을 해서 가시화를 하고, 제가 막 그래프를 만들어서 아까 앞에서 하나 보여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예측이 될 거야. 데이터는 빅데이터 마켓은 이렇게 흘러갈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상을 예측하고 그 현상 속에서 이런 신규 기술들이 있네?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그렇게 현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회사나 집이나 아니면은 자영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어. 그러면 우리는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 되게 많은 기술들과 되게 많은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나랑은 거리가 먼 것 같고 남의 얘기 같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나한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엮어서 우리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앞으로 할게요.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는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빅데이터 시스템이 아까 비즈니스 인텔리전트 마트, 데이터 마트,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데이터 마트, 그 다음에 빅데이터의 웨어하우스, 빅데이터 레이크, 이 부분들은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데이터들을 다 모아놓은 게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AI 시스템으로 가져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AI를 이용해서 분석하고
그래, 여기에서 그룹핑을 한번 해볼까? 너희들 분류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계속 학습을 시키고 그것들을 통해서 기준점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할 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고요.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거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빅데이터가 그런 인공지능의 분석을 하기 위한 인공지능으로 쓸 수 있는 기초의 자료가 된다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용할 거냐? 요거를 보기 전에 요 부분을 잠깐 볼게요. 빅데이터 기술이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바뀌었을까요? 이 그림은 하이프 사이클 포 이머징 테크놀로지스라고 해서 가트너에서 매년 신기술은 이머징 테크놀로지는 떠오르는 기술이잖아. 떠오르는 신기술들이 어떤 주기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어떤 기술이 어느 시기쯤에 와 있어. 그래서 각성기가 있고 뭐 보조기가 있고 실망기가 있고 다시 관심이 가져지는 시기가 있고 그래서 하이프 사이클을 이렇게 그려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빅데이터를 찾아보세요. 빅데이터가 어디 있을까요? 네, 빅데이터는 여기 없어요. AI를 찾아볼까요? AI는 되게 많죠. 현재는 빅데이터는 이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에서 대부분 다 사라진 상태예요. 왜냐하면 2013년 정도부터 이노베이션 트리거가 시작이 돼서 빅데이터는 기술이 어느 정도 성숙이 돼서 이제 쇠퇴기로 이제 넘어갔거든요. 왜 넘어갔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에 뭐가 올라간다고 했죠? AI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빅데이터만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인공지능 기술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머신러닝이나 텍스트 마이닝 등의 이제 여러 가지 고급 분석을 이용해서 금융, 의료, 방송, 제조, 통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빅데이터만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 그 위에 AI 기술을 얹어서 같이 얘기를 하고 같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시는 게 저는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기술은 어떻게 변해왔냐 하면 처음에는 대용량의 저장소로 대규모의 배치 처리를 했어요. 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하둡 같은 데이터를 뭐 3개로 나눠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뭐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영역에 담아서 서비스를 배치를 처리를 해서 배치를 수행을 딱 했어요. 그러면 한 5시간 뒤에 결과가 나와요. 근데 실시간이 아니라서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싶은데 5시간 뒤에 확인해야 돼. 그래서 배치 처리에서 실시간 처리로 조금 이제 이동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을 통해서 그런 빅데이터를 처리를 해주고 즉시 값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어요. 시장이. 즉 실시간 처리로 그래서 시장이 조금 바뀌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AI가 막 침투를 해가면서 조금 더 빠른 스트리밍 처리들 이런 것들이 막 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은 나이대별로 뭔가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싶은데 나이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을 빼는 작업을 미리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처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커다란 데에서 나는 사기 고객 정보만 뺄 거야. 그 자료만 딱 빼서 내가 따로 갖고 있는 거 마트라고 했죠. 그 마트, 분석 마트라고도 하거든요.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따로 내려서 얘를 고급 분석을 하고 데이터 마이닝을 하고 머신러닝을 수행해서 결과들을 분석해서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기술이 처음에는 대규모의 저장소 배치 처리를 하다가 두 번째는 실시간 처리로 바꾸다가 세 번째는 전처리도 하고 마트도 하고 고급 분석도 하고 데이터 마이닝도 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갔어요. 빅데이터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같이 막 들어왔죠. 네. 요새 예전부터 많이 나오긴 했지만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그 애저 서비스, MS의 애저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점점 성능은 좋고 비용은 줄어드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여기서 머신러닝도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서비스들을 이런 대기업, 큰 기업들이 점점 더 내놓고 있어요. 우리 이제 AI도 쓸 수 있고 GPU도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쪽으로 오세요.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은 점점 변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 빅데이터를 구현하는 기술은 어떤 방향을 통해서 처리가 될까? 보시면 전처리, 후처리, 활용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를 수집해요. 뭐 크롤링 같은 거로 이용해서 수집도 많이 하고 저희 빅데이터를 얘기할 때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을 얘기를 할 때 그때 많이 쓰는 게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을 많이 쓰거든요. 공공기관 같은 데서는 API로도 데이터를 많이 내어주거든요. RSS라고 해서 그 구독하는 서비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하둡 같은 데에다가 적재를 막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를 선택하고 뭐 변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분산 파일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둡 파일 시스템 같은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처리할 때는 데이터를 선택해서 변환하고 축소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스케줄러를 이용한다던가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가 뭐가 있지? 한번 들여다볼까? 하고 잘 저장돼, 잘 필터해서 잘 넣어놓은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죠? 그러면 주로는 질의를 해서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질의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제가 피보팅도 하고 뭐 기술들을 이용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탐색을 하고 나서는 데이터도 분석할 때는 데이터 마트, 뭐 통계 분석을 하거나 뭐 고급 분석을 하거나 데이터 마이닝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들에 우리가 여기에서 뭘 찾았어. 분석을 해서 보니 어떤 자료가 있고 어떤 연관성이 있고 머신러닝으로 수행을 했더니 어떤 결과들이 나왔어. 이런 것들을 시각화된 그래프를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네,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6가지 순서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처리하는 부분까지는 전처리, 그 다음에 처리의 일부분부터 분석하는 데까지는 후처리, 그리고 활용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 그 순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뭐 전처리할 때는 수집, 적재, 처리, 그 다음에 그 후처리할 때는 처리, 탐색, 분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것들을 진행할 때 요즘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요즘 한참 이슈가 되는 게 보안이에요. 보안은 그 기술이 숙성이 완전히 되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그 기술이 숙성이 되지 않으면 성숙이 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술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술을 쓰기 시작했을 때 그 시점에 보안의 이슈가 나와요. 왜냐? 내 정보가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막 저쪽 회사에 가 있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전화도 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데이터 보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 빅데이터가 성숙이 되고 나서. 그래서
저희가 보통 빅데이터의 보안을 얘기를 할 때, 데이터의 보안은 감형 처리, 총계 처리, 삭제 처리, 마스킹 처리, 또 뭐 있죠? 범주화 처리.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이용해서 분석은 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는 없애는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꼭 필요한 거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분석한 데이터들이 개인정보가 막 들어있어서 그 데이터를 파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처리를 하실 때 이 보안에 대해서 꼭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이렇게 감형 처리, 총계 처리, 삭제 처리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다른 사람이 막 들어와서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막아야 되죠. 뭘로 막아요? 방화벽이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로 이런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어요. 외부의 침입을 막는데, 그런 침입을 막는 게 접근 제어를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고, 여기 그림에 보시면 그 코끼리, 노란색 코끼리 그림 있죠. 그게 하둡 정도로 보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그 코끼리 반대편에 HTML 클라이언트, 녹스 뭐 이런 게 막 보이죠. C URL 이런 것도 보이시고, REST, SSL 이런 것도 보이고, 우리 들어봤어. JSON, XML, 텍스트 이런 것들 요청을 하면 아파치에서 제공하는 녹스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지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파치에서 센트리나 아니면은 레인저나 녹스나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그 개인의 빅데이터를 개인들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막는다. 권한이 있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빅데이터를 논하실 때는 보안의 얘기를 빼먹으면 안 된다. 그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빅데이터에